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제어 실무 과정 해가지고 장비는 선생님들 책상에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수 인원 모집이 16분이 되셨는데 장비는 1인 1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수량은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이 장비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CPU를 제가 시간 계획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CPU가 아트메가 128, 4535, 그 다음에 AT89C51, 그 다음에 PIC 16, F874A, 그 다음에 마이크로 PD 7736, 32비트까지 해서 5개의 CPU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원칩 마이크로 프로세서 트레이너라고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형태들의 프로세서들이 교육장비 시장에 많이 제공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데 있어서 프로세서의 과정에 대한 수업을 하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직무를 하게 될 때 적용되는 그 분야에 적용되어 있는 프로세서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보면 이 프로세서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801 계열, 그다음에 PIC 계열, 그다음에 요즘 이제 AVR 계열,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운영 체계가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는 전체 8비트 운영 체계가 되는 거고요. 16비트, 32비트의 이제 그 구호 성능을 지원하는 그런 코어들도 CPU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현장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양한 실습을 해가면서 그 CPU에 대한 특징 부분을 파악을 하고 또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이 프로세서에 대한 제어를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가갈 것이냐에 대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이번 연수 과정의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를 제가 이렇게 이제 나눠놨는데 원칙적인 원래 이제 프로세서를 하게 되면 그 프로세서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과 또 그 시스템을 제어하기 데 접목되는 이 언어, 랭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CPU가 이제 다양하고 또 해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베이스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과정 내에 필요한 부분만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데에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기초적인 이 언어 부분이나 그런 그 프로세서 구조에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일단 제어를 위주로 해서 프로세서 제어를 위주로 해서 컨텐츠 전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 소개 부분이 되는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CPU를 특징에 대한 부분, 또 그거에 대한 스펙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내가 제어하려고 하는 이 5개의 CPU를 통해서 어떤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제어할 것이냐, 그 장비에 대한 소개 부분을 여기서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센서 보드라고 하는 부분은 이 프로세서에다가 외부에 있는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그 물리적인 변화, 그거를 프로세서에 전달해주는 매체를 저희가 이 센서 보드를 별도로 제작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뒤에 지금 보여지지는 않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하나의 FPGA 형태로 해가지고 장착만 하면 그 프로세서에 접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센서 종류들을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보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적용을 해서 이제 프로세서에 적용을 해서 제어하는 용도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의 구조와 기능, 이 부분은 이 5종의 CPU를 제어를 하려면 그 각각의 CPU마다의 구조,
구조를 알고 또 그 구조 내에 내포되어 있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메모리 타입, 그 다음에 구조, 거기에 적용되는 명령어, 그런 걸 알아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5종의 CPU에 기능을 하게끔 해주려면 그거에 맞는 또 툴이 있어야 됩니다.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첫 번째 이 아트메가 128이라고 하는 거하고 8535, 요거는 같은 툴과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게 개발 툴로는 코드비전 AVR C 컴파일러, 이거 들어보셨나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 흔히 많이 쓰여지는 개발 툴입니다. 어디에서? 아트메가에서 나오는 이 CPU를 개발용으로 많이 보급돼서 쓰여지는 것이 코드비전 AVR C 컴파일러입니다. 이 구조는 내가 어떤 CPU에다가 그 기능을 하게끔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랭귀지를 적용하고 그 CPU에 해당하는 어드레스 번지와 레지스터 설정, 그런 것들을 해준 다음에 이제 제어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컴파일러 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코드비전 AVR C 컴파일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거고요. 또 번거롭게도 이 AVR 스튜디오 4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 얘도 컴파일러 툴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이 AVR 스튜디오는 아트메사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영국 회사입니다. 영국 회사에서 개발을 한 자기네 CPU에 적용할 수 있는 컴파일러 툴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접목을 해서 요 두 가지 CPU, 아트메가 128과 8535에 접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01 계열이 있습니다. KLC 컴파일러. 마찬가지 C 컴파일러인데 CPU 종류가 AT89 시리즈입니다. 8051 시리즈예요. 8051, 89C, 뭐 이상 이렇게 쭉 해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관련된 거를 지원해주는 컴파일러 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트멜 플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는 이제 컴파일러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컴파일러에서 하는 거는 제어하려고 하는 시스템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하고 컴파일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툴이 컴파일러고, 컴파일러에서 얻는 것이 있죠? 컴파일 하는 목적이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제어하려고 하는 결과값을 얻어내는 것이 컴파일러 툴이고요. 그 결과를 얻어가지고 이 장비에 적용을 해주려면 이제 이 다운로더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운로더. 이 다운로더가 이 위에 코드비전 C 컴파일러에는 내장이 되어 있지만 이 K 컴파일러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운로드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트멜 플립 2.4 버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버전을 이용해서 장비에 다운로드 해줄 수 있는 두 개의 컨텐츠를 쓰는 거죠. 컴파일러, 다운로더,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CPU. 여기 보면 PIC16F874A라고 하는 저 CPU 기종이 있어요. 8비트 운영체계를 하는. 거기에 또 필요한 컴파일러와 다운로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컴파일러는 CC 컴파일러라고 해가지고 CCS 컴파일러입니다. 이건 이제 전용 컴파일러예요. 이 픽을 쓸 수 있는, 이 CPU를 쓸 수 있는 전용 컴파일러. 그것도 저희가 구축을 해서 프로세서를 제어하려면 당연히 써야 되는 컴파일러로 써야 되는 거고, 컴파일러를 쓰는 목적은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얘를 얻어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얘가 결론적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해주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컴파일러로 쓰여지는 거고, 다운로더로는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설명드렸던 89C51의 플립이라고 하는 요 요소로, 이 요소를 이제 장비에다가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다운로드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가지밖에 없죠. 그죠? CPU가 5개인데, 얘는 형제입니다. 요 아트메가 128하고 8535는 같은 컴파일러 툴과 다운로드 툴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 가지만 소개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애플렛 2 4 V850이라고 하는 툴을 씁니다.
얘는 NEC CPU 32비트 운영체계 소개시켜드렸죠. 그 CPU에다가 컴파일할 수 있는 툴이 요 애플렛 2 V850이라고 하는 요 컴파일러 툴을 쓰게 됩니다. 얘는 또 CPU가 32비트 운영체계다 보니까 또 그거에 맞게끔 전용으로 쓰여지는 컴파일러 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QB 프로그래머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플렛 2라고 하는 이 컴파일 툴에서 컴파일한 헥사 파일을 이 QB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이 다운로드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에다가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 환경 해가지고 해당하는 CPU의 컴파일러 툴, 그 다음에 컴파일한 거를 내려주는 다운로드 툴, 이렇게 해서 두 가지씩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접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C 언어에 대한 뭐 문법이나 또 그 연산자, 또 제어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제가 전문 뭐 랭귀지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은 깊숙이 들어가서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5개의 CPU를 제어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외의 것은 이제 참고 자료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기에서 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런 개발 툴도 익히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얻으면 실제적으로 이 장비에 적용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장비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좀 그림이 작죠. 하지만 뭐 덩어리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장비 구성이 크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트롤러가 두 가지로 들어갑니다. 듀얼 컨트롤러 기반이에요. 요 좌측에 있는 요 하얀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랩뷰 기반 DAQ 컨트롤러예요. 네. 그래서 이 랩뷰라고 하는 거는 소개만 잠깐 제가 시켜드리고 넘어갈게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에서 제공해주는 랩뷰라고 하는 통합 운영 툴킷입니다. 네. 랩뷰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에서 제공해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랩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 하드웨어 요소 중에 이 NI6009라고 하는 DAQ 컨트롤러가 여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얘는 왜 프로세서하고 이렇게 접목이 돼서 한 장비에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제 우리가 프로세서를 공부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 이유는 원천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그 핵심 기술력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다 외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CPU중과 툴과 다운로더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기가 어렵죠. 일단 뭐 선생님들 저도뿐만이 아니라 저도 배울 때 무지하게 어려웠었거든요. 프로세서가. 네. 뭐 저희도 그런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더 하잖아요. 그죠? 네. 요즘 또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전문계고 학생들에 대한 그 수준이 많이 이제 뭐 아주 그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선생님들은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고 이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랩뷰라고 하는 거는 백데이터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얘기할까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C가 기본입니다. C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프로세서를 제어하기 위한 랭귀지 그거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랩뷰는 거기에다가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도구화 시킨 거예요.